2D 답안 도면용 투상도 전개가 끝나면 이제 도면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죠. 2D 투상도를 각각 다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몰아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심선 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필요한 부분에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십자 표시도 해주시고 홀이 들어가는 부분은 홀 가운데 중심선을 맞춰서 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끝나면 치수 기입을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투상도를 하나 뽑고 치수 기입하고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 이렇게 하시면 일이 굉장히 번잡해져요. 번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 번에 일괄로 기입하세요. 투상도 한 번에 전개해 두시고 치수도 한 번에 기입을 하십시오. 쭉 기입을 하셔야지 요거 하나하고 요거 찔끔하고 요거 하나하고 저거 찔끔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돼요. 잘. 그래서 일괄로 쭉 하셔야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 되시면 기하공차 넣고 표면 거칠기 넣어주시면 답안 작성이 끝나는 거죠.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 중에서는 기하공차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죠. 표면 거칠기가 다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하공차는 길잖아요. 이 표시가 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표면 거칠기, 표시기, 기하공차 들어갈 자리를 막는 경우가 많아서 기하공차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설계자가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은데 거의 기하공차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기하공차 넣어주실 때 데이텀을 배분하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명령 톨이죠. TOL 주시고 데이텀 A 배분해서 이론적으로 평평한 면에다가 데이텀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부품에 대해서 한두 개 이상의 데이텀을 다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다? 톨 명령을 여기서 하나 주고 둘, 세 번, 네 번 계속 줘야 되죠. 귀찮다 안 귀찮다? 굉장히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로스죠? 동작 로스예요. 다. 데이텀이 필요한 부분에 컨부일 해서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있는 부분 옆에다 있으면 중심선 옆에다 놔주시고 컨트롤 V에서 중심선 옆에다 놔주시면 돼요. A, B, C, D는 처음부터 다 바꾸지 마시고요. 데이텀 부여를 해서 제대로 제자리를 잡았을 때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A만 쓸 줄 알았어. 근데 데이텀 부여하다 보니까 B도 필요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얘 B, C, D로 다 고쳐놨는데 얘를 B로 써버리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C, D, E 이렇게 고쳐버려야 되니까 처음에 데이텀 위치만 잡아주고 A로 놔두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요 고칠 수 있거든요. 데이텀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톨 명령을 두세 번 덜 하셔도 되고요. 선 그리기로 임시선 중심에 맞춰서 그려주신 다음에 LE 명령 주시고 클릭하는데 데이텀은 화살표가 아니라 데이텀 삼각형이죠. 요거 맞춰주는 것도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선 그리기 해주시고 중심 맞추고 LE 주시고 요거 클릭해줘야 되는데 데이텀 삼각형 바꾸기가 귀찮죠. 클릭해서 특성창 열어서 요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데이텀 자리 다 잡아주시면 요거를 지시선만 선택을 해주세요. 다중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선 및 화살표에서 제일 밑에 내려보시면 데이텀 삼각형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다 변합니다. 데이텀 부여를 하실 때 처음부터 쭉 뿌려 놓으시고 선도 한 번에 고치시면 특성창 찾는 불필요한 로스 동작이 생기지 않으니까 요건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클릭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텀 부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표면 거칠기 기입하는 방법도 보도록 할 거예요. 표면 거칠기 부호가 여러 개죠. X 했다가 Y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클릭수가 상당히 많죠. 요거 어떻게 하냐면 투상도 제가 한 번에 다 전개해 놓으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Y 거칠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Y나 W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거칠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W가 제일 적죠. 보통 W 거칠기 부여할 부분 일괄적으로 부여를 해 두시고요. 다음부터 W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적은 게 Y 거칠기죠. Y 거칠기 수평 윗방향, 수평 아랫방향, 수평 좌우 방향으로 선택해서 한 번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y 거칠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요 부분 클릭해서 y 거칠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미리 다 요거 한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 거칠기가 필요한 부분 찾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다 뽑아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y 거칠기가 필요한 부분의 요 방향에 표면 거칠기 작성해 놓은 것을 계속 y 넣었다가 또 x 찾아서 x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만 정해 주시냐 하면 방향만 정해 주시면 돼요. 나는 첫 번째로 윗부분만 하고 두 번째로는 아랫부분, 세 번째로는 좌우 방향으로 한다. 요 순서만 정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윗부분만 처리되는 방향이죠. 제가 붙인 요 방향이 윗부분에 관한 표면 거칠기 부여잖아요. y 거칠기를 한번 뜯어 썼으면 두 번 다시 이 y 거칠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게끔 한 번에 일괄로 배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윗방향 부분에 y 거칠기 부여가 끝나면 다음은 옆방향이나 측면, 측면이 옆방향이 측면이죠. 옆방향에 맞춰서 요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랫방향. 그러면 y 거칠기 다시는 갖다 붙여서 쓸 일이 없는 거죠. 요거 한번 붙였다가 또 x방향 갔다가 또 붙이고 x 우측 방향 붙여서 하시고 이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로 쫙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W 끝났고 Y 끝났으면 나머지 모든 면은 X라 그랬죠? X 넣어주시면 돼요. X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클릭해줍니다. 이제 X가 들어갈 면만 다 선택해서 표면 거칠기 부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들어가는 면 선택해서 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런 형태로 X가 들어갈 부분을 넣어주시고 X 윗부분, X 아랫부분, X 좌우 넣어주시면 표면 거칠기 부여가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복으로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는 이 현상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투상도 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면은 이 면이에요. 이 면, 다 같은 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표면 거칠기 요 세 개의 면 중에서 어디에만 들어가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X 넣고 여기다가도 X 넣고 여기다가도 X 넣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복이에요.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 정면도에다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넣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정면도하고 측면도의 관계는 보기가 편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지. 이쪽 면이 어디죠? 이쪽 면이 돌리면 이쪽 아니에요? 이쪽 면에다가 X로 넣어줬는데 측면도라고 또 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중복인 거죠. 즉 평면도 이쪽에다가 X 거칠기 혹은 뭐 무슨 거칠기를 부여했다. 그러면 측면도 상에다가도 넣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투상도 간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중복돼서 넣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X 이쪽 넣어주는 거 일괄적으로 다 부여가 끝났으면 측면 쪽에 넣어주시고요. 측면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다 부여를 했으면 평면도 상에서 여기다 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중복이잖아요. 같은 면이잖아요. 이 면하고 이 면 같은 면이잖아요. 같은 면에 부여되지 않도록 꼭 요 내용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으로 볼 때 윗면을 했으면 윗면 끝나면 난 아랫면을 한다. 그럼 X 아랫부분 뜯어가지고 넣어주시고 이제 좌측면을 한다. 좌측면에다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측면 하면 우측면 쭉 넣어주시면 되고 투상도 관에 중복만 되지 않도록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판단하셨을 때 모든 육면체죠. 이건 육면체예요. 이렇게 3차원 형상으로 봤을 때 육면체이기 때문에 육면 모든 부분에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면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기호 이거 X 썼다가 Y 썼다가 왔다 갔다 1시간 걸려도 이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한 번에 일괄로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90% 정도는 제대로 다 들어갈 건데 하다 보면 여기 안 넣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다시 뜯어다 두세요. 안 넣는데 어떡할 거야? 넣어야지.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죠?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투상도 전개해서 한 번에 쭉 깔아 놓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정리가 다 됐으면 도면, 답안 도면 틀에 넣어주시면 끝! 된 거죠?
모든 부품 2D 작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 끼워 맞춘 공차 빠지면은 완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끼워 맞춘 공차가 있는데 끼워 맞춘 공차 안 넣으면 도면 이만큼 다 해놓고도 탈락이죠.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 H7, 뭐 H6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이게 빠져갖고 한 개라도 안 들어가면 실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운이 없으면 실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빠지지 않도록. 이거 어이없는 부분으로 실격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요것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작성하실 때 계속 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전개하는 방법 똑같고 치수기 입하는 방법 똑같고 뭐만 바뀐다? 속에 있는 형상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강의에서 제가 이걸 계속 누누이 강조할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쫙쫙 모든 기호를 배분해서 하시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몸에 익으면 점점 빨라지게 될 거예요. 시험 시간 안에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연습하시고 1시간 이상 남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